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뜸했는데 서울시의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9일에 열렸네요. 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10건이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것이 4건이었고요. 네. 보류나 자문 그리고 보고가 총 6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안건을 보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이제 서울시의 주거지 정비할 때 패러다임을 기존의 전면 철거, 재건축에서 네. 이제 생활권 중심의 소위 이제 재생 계획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은 쭉 있었는데요. 법적인 절차들이 마무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대부분 노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과 관련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비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도시와 주거정비의 기본이 될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식이었죠. 이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안정성, 편리성 그리고 이제 쾌적성을 적당히 반영을 해서 주거환경 평가 지표를 통해서 지역 생활권의 장기적인 계획 방향을 설정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 지역이 주거지 정비가 앞으로 어떻게 필요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주거정비 지수를 통해서 신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 열람에서 공고할 예정에 있는데요. 과거 정비사업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종합관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는 뭐 이미 현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들이 해제되는 곳이 많은데요. 이번 안건 가운데서도 3곳의 정비 예정 구역 해제 안건이 통과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정비 예정 구역 속속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중구 신당 이동 432번지 일대하고요. 그리고 청계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성동구 마장동의 457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나 지났지만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단지라서 이번에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봉 일동의 주민센터와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중랑구 중화동의 131-35번지 일대는 관할 구청장이 토지 소유지 절반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 구역을 이번에 전격 해제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안건이 전격적으로 통과됐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9월 중으로는 정비예정 구역에서 풀리고 관련한 건축 규제도 풀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개포 배수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수지를 만들렸다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시계획 시설을 좀 유연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강남구 개포동의 산 157-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었던 개포 배수지 안에 전격적인 내용을 폐지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개포 배수지안은 94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환경 훼손 문제들이 불거져 왔었고요. 또 지정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인데요. 향후에도 지정 목적이 상실되는 지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차원에서 시설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과거의 용도에 맞지 않게 현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됐던 단지들의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든 개발 계획이든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결정안도 원안 가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례신도시 일대는 뭐 하남 미사지구, 간북지구 그리고 강동구 일대의 도시개발시설이나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 확충에 대한 니즈가 많은 지역인데요. 네. 이번에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좀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해서 단절돼 있었던 위례신도시 서북쪽과 송파구 장지동을 전격적으로 잇게 되는 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도로 개설 공사는 향후 이제 송파구와 SH공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실시계획 인가 같은 관련 절차를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직선으로 설계가 됐다가 이제 택지개발 지구의 현황에 따라서 좀 곡선이나 선형으로 도로의 모양을 좀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올해 중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 가진 분들이 내 집이 과거보다도 정말 많이 올랐고 이제 고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은데 네. 최근에 통계 보면은 뭐 서울 아파트의 적지 않은 수가 이전에 가격을 경신했다고 해서 뭐 일부 과열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인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던 지역이 이제 2008년 6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하고 2015년 8월 현재 시점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 아파트 109만 9,093가구 중에 약 한 31만 7,649가구 그러니까 28.9% 정도가 과거의 전고점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이제 3채 정도는 과거 고점 수준을 넘어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시 거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로 강남 재건축 같은 강남의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라든지 강북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양극화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리만 사태나 금융위기 등으로 집값이 이제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전에 고점을 넘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10채 가운데 3채 정도만 나머지 70%는 여전히 이제 과거의 그 고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가량의 아파트가 이전 가격을 넘어섰다는데 그게 좀 이제 편중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권 아파트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 상승폭이 컸던 이제 100개 단지 정도를 실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집중돼 있던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이라든지 올해 재건축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불안했던 강동구 같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이제 72개나 포함이 됐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42개 단지가 포함이 되면서 압도적이었는데요. 대표 단지는 뭐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6차 같이 최근에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요 유입이라든지 또 호가가 많이 뛰었던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반포나 잠원동 아파트가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반포주공 1단지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008년 6월 당시에는 한 9억 9천만 원 정도의 매매 호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1억 원 정도 호가가 뛰었죠. 그래서 현재 13억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전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오르는 겁니다. 소위 뭐 강남 사시는 분들도 사실 집값 그동안에 뭐 떨어져서 고생들은 물론 하셨겠지만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과거에 또 강남 불패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강북권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강북은 주로 소형 면적 위주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북 지역은 전세난에 쫓긴 실수요자들이 뭐 저금리라든지 또는 정부의
담보대출 네. 규제 완화에 따라서 실수요로 내 집 마련하는 형국이 많다 보니까 주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뛰었는데요. 뭐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동작, 관악구 같이 좀 젊은 세대들이 직장과 가까운 직주 근접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가격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일례로 서대문구 연희동의 대우아파트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2억 8,500만 원에서 현재는 한 1억 원 정도 시세가 오른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전에 1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마포구 아현동의 서울 삼성아파트 전용 48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2억 9천만 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수도권에 LTV DTI가 완화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렸죠. 거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까지 4차례나 인하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에 이제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2008년 이후 잠잠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일부 소고점이 있는 지역 그리고 유효 수요가 만들어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린 효과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이제 7.2 대책이라고 했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스탠스에서 가계부채를 옥죄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지금 오른 가격도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은 되고 있으나 이제 건강하게 동반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혹은 이제 분양 시장의 일부 단지 이런 쪽으로만 가면서 거품 우려도 있고 해서 뭐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꽤 좀 전망 물어보고 이러면 좀 당혹스러우시겠는데요? 예, 특히 요즘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분양도 5월, 6월 순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돈줄을 푸는 거에서 다시 돈줄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제 빠르면 9월, 늦게는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생각하셔서 좀 숨을 고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시기는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도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9월에 또 수도권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과 좀 다른 거죠. 입주하는 아파트는 8월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공급이 좀 줄으니까 또 전세 가격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시 입주 물량은 전세 시장의 공급원으로도 역할을 했고 또 가을 성수기인 9월에 이제 평균적으로 입주량이 느는 것이 이제 평균적인 흐름이었는데요. 9월에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은 전국에서 약 한 2만 53가구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요. 수도권은 8월에 비해서 약 8%가량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특히 이제 9월 입주 물량 중에 수도권 물량이 7,885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4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 시장 안정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총 2,443가구가 9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단지가 강남구 세곡 2지구 6단지, 8단지 약 한 547가구가 있고요. 대치동 레미안 대치청실이 1,608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권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오랜만에 있다는 것들이 좀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마포구 공덕동의 공덕파크자이가 288가구 입주를 개시합니다. 경기권에서는 주로 이제 택지개발지구 물량들이 선보이는데요. 고양시의 삼송 2차 아이파크가 1,066가구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화성시 청계동에 이제 동탄 2신도시죠. 동탄역의 센트럴시티도 874가구, 그래서 경기도에만 3,200가구 정도 입주를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 아트윈 프로지오 1, 2차가
999가구 입주를 해서 2242가구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학교도 가을 개강을 앞두고 이제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테면 뭐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 방을 못 구해서 실제로 임대주택 돼도 방구하기는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2011년에 그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세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내놨었죠. 그러니까 기숙사 비용 정도로 연한 2%에서 3% 이자를 부담하면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신 내주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경쟁률이 치열해서 지방 대학생 사이에서는 이제 로또라고 인식을 됐었고, 이제 서울로 특히 유학 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적극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입주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대학생이 가고자 하는 원룸의 임대차 유형은 월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물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희소한 편입니다. 거기에 어렵게 전셋집을 구하더라도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상 50제곱미터 미만이라든지 또는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LH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든지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자 가운데 실제 계약하는 비율이 60%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강이 코앞에 다가왔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 물량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월세를 보조하는 식의 유연한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 움직임,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 정책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